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요를 알아봤고, 이제 오라클 수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결국 이제 이 네 가지 키 테마가 있는 건데, 이것도 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그 소아 수트에서 뭐부터 이제 이걸 개발하거나 우리가 런타임 디자인 타임 하지 않습니까? 네. 디자인 타임 관점에서 좀 말씀 해 주시죠. 네. SOA 스윗 11G의 릴리즈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있었으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통합된 그 디자인 타임, 다시 말해서 런타임에 대비된 네. 그 설계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개발 환경 그리고 하나의 공통적인 모델 기반의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SOA를 개발로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네. 컴포짓, 조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합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보시면 SCA라는 용어가 이제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SCA라는 건 서비스 컴포넌트 아키텍처의 준말이고요. 이 서비스 컴포넌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에 맞는 컴포넌트들을 쉽게 조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된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네. 이게 보기에도 좀 직관적인 것 같네요. 네. 간단합니다. 내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어떤 서비스를 호출할 것인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실제로 그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죠. 네. 자, 그다음에 런타임 관점에서 어떤가요,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SOA 스윗이 이제 오라클이 가지고있던 이제 기본적인 제품이었고, 그리고 그 엔진 자체가 런타임 엔진, 그러니까 실행 엔진이 사실 웹로직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11G 되면서 이제 웹로직이 가지고 있는 고가형성이나 신뢰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웹로직 기반 위에 모든 것들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성능이나 운영 관리가 훨씬 더 표준화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네네. 지금 이 장표에 나오는 것이 전체 플랫폼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시면 이런 통합된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사실은 없었으나 이제 11G부터는 웹로직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를 그 위에 여러 가지 미디에이터나 비즈니스 룰 그리고 비퍼, 휴먼 워크플로우까지 모두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소아하면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하고 이제 연계하는 어댑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댑터 쪽은 어떤가요? 어댑터가 오라클이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댑터를 이제 가지고 있겠죠.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댑터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할 수 있는 어댑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모두 이런 것들은 SCA나 JCA 기반이면서 표준 기반이죠. 그래서 네네. 표준 기반의 통합성 플러스 이제 효율성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하는 게 바로 어댑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결국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하려면은 뭔가 백엔드 쪽에 뭔가 어떤 정교한 어떤 모듈이랄까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SOA를 할 때 가장 백본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서비스 버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라는 영역이고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으로는 오라클 서비스 버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과 컨슈머, 그러니까 서비스를 소비하는 부분이 그대로 그 서비스를 소화한다면 이제 변화에 대해서 밀접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할 때 이것들을 가상화시키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간단에서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서비스 버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프로세서를 끄집어내서 네네. 가시화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프로세서들이 이제 물 흘러가듯이 네. 아까 비유를 그렇게 네. 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런 프로세서들에 대한 어떤 뭐 그 처리하는 뭔가 랭귀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관리하는 뭐도 있어야 되고, 매니지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관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비펄 프로세스 매니저라는 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그 프로세스 매니저는 사실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엔진이죠. 네. 죄송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OA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현 표준은 SCA고요. 네. SCA 컴포넌트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 녹아 있는 프로세스들을 그대로 표준화된 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이나 확장성 같은 것도 내부에서 다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비즈니스 룰과의 통합을 통해서 동적인 비즈니스의 변화를 그대로 프로세스로 반영할 수가 있도록 네. 해놨습니다. 이 소아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기종 간의 통합이다 보니까 이제 XML 베이스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XML이면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보안이 취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가요? 보안 이슈는 어디든지 이제 있기 마련인데 특히나 이제 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모든 거를 이제 비즈니스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죠. 특히 이제 SOA에서는 XML에 대한 처리가 기본이 되기 네. 때문에 중앙 집중의 폴리시 매니저, 그러니까 정책 관리자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 관리자가 하는 일은 비펄뿐만 아니라 휴먼 워크플로우 내지는 서비스 버스를 통한 서비스의 흐름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는 보안 이슈 내지는 예외에 대한 처리 디텍션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비스 레벨에 맞게 정책에 맞게 네.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세스 실제 현업에서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외적인 어떤 그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런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도 있고 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가 많죠. 사실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네. 이런 변수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캡처를 해서 비즈니스에 반영하는지 그리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이런 것들은 각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 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벤트를 통해서 캡처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공항에서 베이지 크레임, 그러니까 공항에 짐 수화물 코너에서 뭐 짐이 분실된다든지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이벤트를 빨리 캡처해서 네. 그 비즈니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 엔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통합 관리 관점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통합 관리에 있어서 SOA를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같이 엮여 있고 그거를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그 서비스의 흐름에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프로세스 단계에서 멈춰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바로 모니터링, 관리 및 모니터링, 통합된 관리 및 모니터링이 있죠. 그래서 비포에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랄지 아니면 뭐 SOA, 서비스 버스에 있는 네. 어떤 서비스의 흐름이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성능에 대한 평가 내지는 진단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회사 내에 이제 다양한 결국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다양한 업무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맞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업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표준화가 돼 있어야지만 회사에서 뭔가 우리가 뭐 결정을 낼 때 할 텐데 그 표준화 관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궁극적으로 SOA를 하는 이유는 네. 사실은 통합을 위한 네. 표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잡한 IT 시스템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보다 네. 효율적으로 네. 표준화를 해 나가고자 하는 방법인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그 등한시하고 있죠. 그래서 SOA가 그 실패하는 요인 중에도 이런 표준화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리파지토리는 바로 표준화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엑셀 시트 내지는 더큐멘트에다가 나는 이런 걸 개발했고 이런 리소스가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렇다라고 그냥 표기만 했다면 이 엔터프라이즈 리파지토리는 메타데이터를 그 네. 자산을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등록해서 중복된 개발이 없거나 아니면 네. 서비스의 변화에 따라서 그 영향도 평가를 분석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모두 시스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죠.